스티브 잡스의 명년설,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하이스쿨러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알아볼 학교 영어쌤 급식마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영단어부터 학습한 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타입라이터는 이제 타자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볼 일도 거의 없고 쓸 일도 없고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종이 딱 꽂아가지고 영화에서 봤죠? 실제로 PC가 아닌데 이렇게 타닥타닥 소리 내서 막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타자 쳐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출간물을 만들어내고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이제 타입라이터라고 부르죠. 두 번째, idealistic 하게 되면 이거 이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상형, 이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모습 또는 원하는 모습의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idealistic 하게 되면 그거의 형용사 형태가 돼서 이상적인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notions 하게 되면 뭐 개념, 생각, 의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좀 추상적인 뜻이더라. 그리고 그 다음 단어인 put out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불을 끄다, 해고시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 이제 본문에서는 내놓다, 출간하다, release의 의미로 쓰였거든요. 자, 뭔가를 출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책이나 뭐 어떤 간행물 아니면 뭐 영화 이런 거를 우리가 release 한다 그러잖아요.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그 다음에 sign off 하면 사실 요 단어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준비했을 때 좀 마음이 약간 어디 한 구석이 찡했던 게 사실 선생님이 오늘 사인오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여지까지 스티브 잡스의 명령서를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끝마치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오프 하면은 끝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끝내다. 다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adventurous 하면은 이거 모험심이 막 있는 거예요. 모험심 있는 새로운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dventurous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잡스 아저씨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연설 마지막 인사에서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거든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there was, 존재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an amazing publication, 놀라운 publication, 한 출판물이 있었어요. 출간물이 있었는데 publication 하면 이제 뭐 출간, 출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판한 어떤 그런 책 같은 게 있었는데 뭐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출판물이었느냐 called 하고 나서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책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Whole Earth Catalog 하게 되면 뭐 이제 제목이니까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조금 더 어색할 수 있지만 뭐 지구 전체 카탈로그, 잡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옛날에 이제 PC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수단을 이용해서 음악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접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은 시대에는 잡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키우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이랬잖아요가 아니라 선생님 시절엔 그랬습니다. 라떼 시절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Horace Catalog라는 이 출간물이 있었다. 놀라운 출간물인데 which was one of the Bibles of my generation. 자,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마 찍고 위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one of 복수명사 하게 되면 이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들 중에 하나였대요. 자, 이게 성경이 원래는 그 종교적인 의미의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유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성경만큼 완전 중심이 되는 책, 절대 막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구나 다 보는 책,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 마이 제너레이션, 내 친구, 내 세대, 나랑 좀 동년배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호러스 캐탈로그 모르면 뭐 간첩일 정도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이건 우리 세대의 중심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The Whole Earth Catalog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publication은 was created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fellow 하게 되면 약간 그 사람을 친근하게 친구, 동료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양반? 자, named 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이냐면 Stuart Brand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게요, not far from 어디에서부터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Here in Menlo Park. 자, 여기가 이 연설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공원이구나. 이 공원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실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라고 하는 사람, 즉 스튜어트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bring something to life 하게 되면 이 무언가에게, 목적어에게 어떤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With his poetic touch. 자, 그의 포에릭, 시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우리 시 소설할 때 그 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적인 어떤 감성을 막 풍부한 감성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 책에 굉장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이 책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표현을 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떼는 This was in the late 1960s. 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때는요, 늦은 후반부죠.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하고선 옛날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시절에는 뭐였냐면요, before. 자, 뭐 이전이었습니까? Personal computers, PC. 우리 PC 한 대씩 막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라든지 데스크탑 퍼블리싱. 근데 이 PC랑 또 뭐를 이용한? 데스크탑이니까 우리 책상에 놓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본체 있고 모니터 있고 막 이런 거. 요런 식의 퍼블리싱. 그런 PC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간을 하는 시대 이전이었던 거죠. 그 1960년대 후반은요. So,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it was all made with typewriters, scissors, and Polaroid cameras. 자, 그 책이라고 하는 거, 그 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was made, 만들어졌는데요. 뭐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 typewriters, 타다다다다다다, 타자기를 가지고, 그리고 scissors 하니까 가위로 직접 오리고 엄청난 아날로그 감성이죠. 그리고 Polaroid cameras니까 우리 지금 디지털 카메라 또 씁니까? 그건 마저도 거의 안 쓰죠. 또 지금 이 유튜브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디지털 카메라 마저도 지금 안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1960년대에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 있죠? 왜 우리 지금 딱 찍으면 즉석으로 이렇게 사진 나오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간물을 만들었더라. 그 라떼 시절을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책이란 거 말이죠. It was sort of like Google. 그거 마치 일종의 구글과도 같았대요.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구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구글이 paperback form, 그러니까 종이로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도 그 책이 될 것이다 급으로 그 책이 굉장한 핫 이슈고, 우리가 그 책 없이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심이 되는 무언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35 years before came along. 자, 구글이 come along, 나타나기 35년도 더 전에 있었던 출간물이라는 것이에요. It was idealistic. 자, 이상적이었고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에 가까운 그렇게 완벽한 책이었고, and overflowing with neat tools. 자, overflow with 하게 되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깔끔히, 니트하면 깔끔한 거잖아요. 깔끔히 한 그런 도구들과 great notions, 훌륭한 개념들, 훌륭한 생각들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책이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책이었다는 거죠. 책을 만들어낸 스튜어트랑 그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튜어트 브랜드랑 그의 팀이 put out 뭐 했대요? 네, 만들어냈대요. 출간해냈는데 several issues of the whole Earth catalog, 여러 권의 홀을 발간해냈다. 그러니까 뭐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발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탈로그를 여러 권을 발간을 하고, and then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됐을 때 when it had run its course, 자, it had run its cours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뜻이 나오거든요. 달리긴 달리는데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다 달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그쵸, 명이 다하다란 뜻이고, 이제 뭐 물건이나 상황으로 치면 갈 때까지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뭐 할 말 다 하고 출간할 때까지 다 했을 때, 명이 다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 그들은, 그러니까 스튜어트랑 그의 팀은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겠죠. 걔들이 put out, 또 출간해냈는데 a final issue, 마지막 호수를 우리한테 이제 책을 출간을 해냈다.
가 언제였냐면요. It was the mid-1970s.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쯤 됐대요. 미드가 붙었으니까 이제 중간이겠죠. And I was your age. 그리고 나는 당신의 나이대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대예요. 그 여러분 나이대가 이 기준은 사실 대학 졸업이거든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하는 거니까 이제 한 20 몇 살 초반, 2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때였는데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issue. 자, 우리 문장 첫 시작에는 원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on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전치사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어떻게 한다? 자리를 바꾸더라. 그래서 was가 동사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a photograph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뒤 커버인데,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앞 커버가 있고 뒤 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의 뒤 커버를 보면 그 뒤 커버가 어떻게 돼 있냐? 자기의 마지막 이슈니까 마지막 책의 뒷커버에 뭐가 존재했냐면요. A photograph. 사진이 하나 있었대요. 이렇게 책 뒷커버가 있으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은 Early Morning Country Road였대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볼 법한 그런 시골길, 되게 한적한 시골길이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나 봐요.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사진이겠죠. 사진으로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시골길이 어땠는지 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골길이 어떤 종류였냐면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자, hitchhike 하면은 왜 우리 손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탈 것을 타기 위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한적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자동차를 타야겠어. 근데 자동차는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 길 슉슉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싹 손을 들어서 히치하이킹 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히치하이크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모험심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골의 한적한 길이 어느 정도의 종류였냐면 당신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대요. 뭐 하고 있는 모습을? 히치하이킹 원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딱 손 들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당신이 매우 뭐하다면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히치하이킹 할 법할 정도로 그렇게 한적한 어떤 시골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요. 그 길 자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그림 시골길 그림 아래에는요 were the words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주어가 아닌 말들이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뭐의 아래 라고 하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꾼다. 즉 were가 동사가 되는 거고 the words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말들이 적혀 있었냐면 이 뒷커버에 있는 시골길 사진 밑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있어라. 모인 채로 있어라. hungry. 배고픈 채로 있어라. 그리고 stay foolish. 멍청한 채로 존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It was their favorite message. 그것은, 그 문구는요. 그들의, 그 스튜어트와 팀의 favorite message니까 이제 뭡니까? 작별 인사가 되겠죠. 왜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스튜어트 브랜드의 그 시적인 터치, 시적인 감성으로 이 책이 되게 훌륭한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언제 그들이 전한 작별 인사였냐면 as they signed up. 자, sign up는 아까 배웠던 뜻 기억나시죠? 네, 모든 것을 끝마치고 이제 끝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갈 길을 다 가고 출간을 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할 때 그들이 전한 우리에게 전한 독자들에게 전한 farewell message였다. 그것이 뭔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나보고 배고픈 채로 있고 왜 나보고 멍청한 채로 있으라고 하는 걸까? 뒷문장을 좀 더 살펴볼게요.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그리고 나는요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항상 have wished 바래왔대요. 바로 그 문구처럼 살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바래왔대요. 자,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의미를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And now, 그리고 이제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자, 이제 너가 뭐 하니까 자, 이유로도 살펴볼 수 있겠죠. 당신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graduate 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냐면 to begin anew. 새로이 시작하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I wish that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Stay foolish하고 stay hungry한 상태로 살아가시길 빕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계속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사 아저씨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배고픈 상태로 있으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희망하고 원하고 찾아 떠나는 그러한 배고픈 상태로 있어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고요. foolish라는 말은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꾸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 언젠가요? 내가 똑똑하다고 느낄 때요? 아니죠. 내가 뭔가를 모르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 좀 탐구해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안주하지 말고 헝그리,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나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계속 멍청한 상태로 있으라, 어리석은 상태로 있으라는 말은 그냥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똑똑하다고, 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고 잊지 말고 항상 호기심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먼 긴 여정을 함께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 저 급식마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둘 다 모두 지금 이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stay hungry한 상태로 있고, 또 항상 서로에게 배우는 stay foolish한 상태로 남아있길 소망합니다.